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으로 현금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요즘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한 유명 카페는 현금이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서울버스 노선 역시 잔돈 없는 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갑에 지폐가 없어도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데요.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수단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편리함을 이용한 범죄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 그리고 사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던 분들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개념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각종 페이 서비스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는 전자금융 서비스가 기반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비대면 거래가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은행 볼 일이나 무언가를 구매할 때 있어 굳이 오프라인 지점을 찾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보호하고 규제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현금보다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 행위가 더욱 보편화되어 있는 요즘이지만 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만큼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일상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에는 바로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워낙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과 메신저 덕분에 관련 정보 공유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맞추어 수법 역시 고도로 발전하고 있어 알아보고 피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 범행의 유형 중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법 행위이기에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가해자는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정보를 인증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통장에 연결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역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송금 역시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금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접근 매체가 통상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는데요. 상황마다 요구되는 매체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그리고 통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거절하기 어려운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된 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려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각별한 사이의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접근 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본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네요. 특히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이거나 직접적으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대여를 목적으로 전달이나 유통 그리고 보관을 하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된 계좌나 카드를 전달하는 것이 큰일이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였는데요. 일례로 경제난으로 인해 신용이 좋지 못하거나 사업 실패를 겪은 분들은 예금 통장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 보여 짧은 시간 금융수단을 빌려준다고 해도 차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심지어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일례로 경제난으로 인해 신용이 좋지 못하거나 사업 실패를 겪은 분들은 예금 통장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 보여 짧은 시간 금융수단을 빌려준다고 해도 차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심지어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일례로 경제난으로 인해 신용이 좋지 못하거나 사업 실패를 겪은 분들은 예금 통장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 보여 짧은 시간 금융수단을 빌려준다고 해도 차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심지어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해도 사실관계만 있다면 혐의가 성립하는 죄목인데요. 심지어는 본인의 행위를 기반으로 해 범죄까지 악용되었다면 사기에 대한 방조로 인한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에 어긋나는 사례는 인지하지 못한 새 범행에 연루가 되었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법적 책임을 벗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경우라 하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고의가 명백하게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변론과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혐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 절차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입증을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